무리를 빚은 공무원이나 연예인, 기업의 CEO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과문이 공개된 후 오히려 더 큰 공분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참 이런 일은 TV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올바르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저희 주제가 사과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 미안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정말 인간 다 자기 본위적으로 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비유하는 얘기가 눈이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보잖아요. 계속. 맞네요. 그게 또 심오한 한국 이야기예요.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상당히 이렇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뭐 그만한 일로 그런 얘기하느냐, 그냥 조용히 얘기하자. 이런 식의 어떤 비공식적이고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선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기 되게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과할 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과할 때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네, 그런 너가 거. 그렇게 받아들인 게 너의 문제야. 오해다. 그럼 은근히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항상 조건부로 말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하셨다는 걸 전제로 하면 내가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예. 그런 조건부 절대 안 되고요. 일부라도 상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도 좀 잘못한 건 있지. 이렇게 말하면 사과하는 거의 진정성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더 많이 내게 만듭니다. 네. 사과를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계속 왜 이렇게 찔리죠? 제가 다 한 번씩은 해봤던 이야기인데요. 그러게요. 아, 그러세요? 특히 조건부 사과 같은 건 진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네네네. 드는데요. 그런데 왜 가끔 SNS에 스타들이 사과문 올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사과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사과문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오하이오 대학에 있는 루이키 교수라는 저 팀이 사실 실험을 해봤어요. 한 700명 넘게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시나리오를 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기업에서 면접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참가자들이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신입사원으로 면접받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전 직장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상당히 추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사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예. 그때 어떤 게 정말 좋고 효과적인 사과인지를 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의 사과의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도출을 해냈어요. 6가지의 중요한 요소. 네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그 6가지 어떻게 되나요? 6가지 아마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 예. 다시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게 자신이 정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표현하라. 후회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잘 설명하라 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 인정하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뉘우친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뉘우침을 선언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피해를 복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용서 자체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 네. 이렇게 6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6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6가지가 다 들어가면 그냥 제대로 된 사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연구 결과로는 이 6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가장 그 사과가 최적화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6가지가 모두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아, 두 분 앵커님 그 중에서 6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보니까 네. 이 1, 2, 3, 4, 5, 6 중에 1번. 첫 번째니까 후회의 표현이 아무래도 네. 가장 중요하니까 1번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1번을 제일 원래 좋아하시나요? 중요해서 있다. 저는 어떠세요? 네.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황보경 그 앵커님이 맞췄어요. 어떻게 어, 맞았나요? 책임을 인정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이게 화가 사라지거든요. 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물론 후회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효과 크기로 봤을 때는 책임을 인정하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러면 그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복구 약속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사과를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더 이상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아, 저 사람도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할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사실 어떤 조직의 리더가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도 아닌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의 잘못은 내 책임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사실 조직원들은 안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1, 2, 3, 4, 5, 6번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도가 덜한 요소는 아무래도 봐주세요. 용서 호소하는 그거 아닐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용서를 이제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용서를 해야 되는 주체는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담을 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직까지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걸 자꾸 매달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6번째 요소는 가능하면 사과하실 때 제 생각으로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는요. 진정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심리학자인 맥컬로프 박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가해자의 사과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로 이어지려면 중간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뭐냐면 가해자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한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한 사람 인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해야만 용서가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과문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또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더 그럴 어렵죠. 때는, 네. 좀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도 보게 될 것 같고요. 어떤가요? 물론 뭐 말은 사과한다고 하면서 짝다리 짚거나 아. 탈장 아, 미안해. 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거나. 시선도 마주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는 게 언어적인 요소에다가 비언어적인 요소가 합쳐져야만 진정한 그런 사과가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말보다 그 비언어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뭔가 진정한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가 어쩌면 용서를 빨리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언어적이라는 거는 제스처나 눈빛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뭐 살다 보면 뭐 웬만하면 이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요약하자면 의미 있는 사과가 되려면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R자를 3개를 떠올려야 돼요. R 세 개요? R 이 3개죠. 3Rs라고 네.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후회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regret의 네. R, 후회를 표현하라. 두 번째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responsibility의 R.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복구하겠다는 약속. 복구가 영어로 remedy잖아요. remedy. 그러니까 regret, responsibility and remedy.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뒤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책임 인정과 복구 약속. 이게 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화가 날 만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정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충분히 화가 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더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초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사과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과를 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걸 말하잖아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 말고도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된대요. 신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 같은 것도 훨씬 안정화되고 혈압도 충분히 안정화해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은 사과가 우리의 심신 모두에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사과하는 게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지만 그만큼 가치롭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저희가 지금까지 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책임을 지르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